자, 오늘 장경태 의원, 다른 의원 여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이거 젊은 사람이 왜 그랬나? 본인은 이제 허위고 무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에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26일 사건을 넘겨받아서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본인은 지금 무고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비서관이 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추행을 당했고 1년 이상 지체를 하다가 지금 고발을 했다? 이거 제가 볼 때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서관을, 다른 의원의 이제 보좌관을 건든 건데, 이게 이제 누군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원인지, 국민의힘 쪽인지. 국민의힘 쪽 의원은 아니겠죠. 국민의힘 쪽 의원은 아닐 것 같고, 민주당 쪽 의원인 것 같은데, 민주당 쪽 의원의 보좌관이 그것도 1년이나 있다가 이제서야 고발을 한다.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추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이 추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일주일 당시 그 추행을 당했을 때 고발을 한 게 아니고 1년을 묵혀놨다라는 건 그 사이에 뭔가 서로 뭐 조정 작업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장경태 의원이 이제 해명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를 뛰었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남자친구란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들은 바로는 해당 여성의 의원실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는 게 없다. 지난해 말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먼저 말했던 상황이다. 전혀 사실이 아닌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정리가 됐는데 보도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전혀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저는 좀 그런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섣불리 어쨌건 피해자와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뭐 섣불리 이게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언급하기는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도가 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진실을 단정하기가 장경태는 무고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서울청에서 조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뭐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본 국회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한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표결권을 말씀드린 77표 중 다 254표, 58표, 95표.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 네. 상황 설명 좀 해주셔야. 그 상황을 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수행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방위대 수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강력하게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처해야죠.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당 지도부에도 좀 이런 내용 보고하셨을까요? 아니 뭐 아무 사실이 없는데 오늘 하는데 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대처해야죠.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당 지도부에도 좀 이런 내용 보고하셨을까요? 아니 뭐 아무 사실이 없는데 오늘 하는데. 전혀 아무런 그런 정황도 없는데 성추행이라고 고발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의 해명이 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물론 뭐 이동하는 중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그럴 만한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설명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모른대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대 자기는. 그런데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행패를 불렸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일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좌관이 그 민주당 의원을 성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제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건 저도 잘 모르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장경태 의원이 해명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추행이라고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이 접수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가능해요? 아니 무슨 뭐 구체적인 정황 묘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야 전혀. 이게 뭐 국민의힘 보좌관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내가 잘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 뭐 접촉도 없었는데, 말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 저 성추행이야 그러고 고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무고죄가 세요. 예? 저 여성분이, 저는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보좌관을 할 정도면은 이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꽤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본인이 고발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심사숙고를 하면서 법률 검토를 안 할까요?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무고를 하면은 이거는 그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예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야.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고발을 한다? 성추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쫓아나와가지고 뭐 항의를 하더라, 행패를 부리더라. 그래서 그 남자친구들은 행패를 부린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행패를 부린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 본인이 행패를 부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장경태가. 그럼 그 여성 보좌관의 남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한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린 거야? 그래서 자리를 떴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예, 정리를 좀 해야죠.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소상히 당에 이제 보고를 하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해명을 내놔야 된다. 지금 이제 저 정도 해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예, 진상 윤리감찰단에 이제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청래가 뭐 대형 악재죠. 예, 저기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진짜 안 되는 집은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되는 놈은. 지금 정청래가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 장경태가 해필 정청래의 오른팔이라고 하고 있는 장경태가 저런 성비위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청래 체제에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정치적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의 이제 기강이 무너지고 뭔가 좀 당이 그 흔들하는, 정청래 호가 그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1인 1표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뭐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뭔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리고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 뭔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비대위로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이제 저런 사고를 치면은 장경태가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저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뭐 지금 당장 가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니까 조사받고 내일 무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몇 달은 이게 이제 최소한 경찰서에서도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장경태라는 폭탄을 정청래는 계속 묻어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장경태가 뭐 본인이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니 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한두 달 뒤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 만약에 검찰 송치가 결정이 되면은 검찰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딱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지방선거 직전에 장경태가 성추행으로 기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타이밍이 딱. 그래서 뭐 기획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기획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쟤네들도 뭔가 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획이라고 봐도 뭔가 쥔 게 있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라는 거야. 예컨대 안희정이 그 비서관이랑 앉았어. 예? 비서관이랑 앉았어. 앉았는데 미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성범죄냐 성폭행이냐 아니냐에 이제 논점은 있는 거지. 논점이 있는 거지. 그 누굽니까? 안희정과 그 김지은이었나요? 하여튼 그 비서관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 이거 성폭행이야 그래가지고 몰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야 이게 성폭행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본인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강제 성추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강제 성추행. 예. 그러니까 강제 성추행이라는 건 성추행의 강도가 좀 있는 거예요. 예? 뭐 예컨대 뭐 손을 한번 만졌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난 혐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무슨 스킨십 정도는 있었던 상황인 거야. 응? 그게 뭐 길 가다가 어떻게 쓰러졌는데 가슴으로 얼굴이 쓰러졌다든지, 뭐 그런 것일지언정, 예. 그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쓰러졌는데 하필 그게 여성 보좌관 가슴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성추행이 됐어. 이런 것일지라도 어쨌건 스킨십이 접촉이 있었다라는 건 팩트가 되잖아. 예? 현재 그런 거를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판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초기 대응을 저는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 접촉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만큼이라도 일이 있었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게 번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기 대응도 대단히 저는 미숙하다고 봐.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걸 강제 성추행으로. 강제 성추행은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그죠? 예. 뽀뽀를 시도했다든지 뭐 끌어안았다든지. 그러니까 조국 당 성비 사태를 보시면 알잖아. 그죠?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다 이제 뭐 공개를 하긴 했지만은, 예. 뭐 차 안에서 끌어안았다든지, 예? 뭐 뽀뽀를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정도를 보통 강제 성추행 혐의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성추행으로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이걸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라는 건,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본인 진술만 피해자 진술만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스킨십 정도는 있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한 거야, 수사가.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아, 난 이건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오해를 했을 수도 있지. 오해를 했거나 뭐 과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혐의만 놓고 보면은 어떤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그냥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냐고.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지금 바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윤리감찰로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경태라는 폭탄을 계속 끌어안고 지방선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터질지 모르는 형국이야. 지금 닦아놓고 뭐 윤리감찰단에 와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이제 무죄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 증거나 증언 뭐 이런 걸 지금 뭐 확보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 형국에 그냥 윤리감찰해가지고 아, 별 문제 아니었다, 예, 별 문제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장경태 그냥 놔두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경찰에서, 예?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러면은 이제 지방선거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 내내. 그러면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지금 당대표가. 이게 이제 장경태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음참마속을 할 수 있냐, 정청래가.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를 잘라도 문제가 될 거고, 장경태를 품어 안고 가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계륵이 돼버린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당원들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장경태라는 폭탄, 이게 설령 무죄라고 할지라도 이걸 폭탄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정청래는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정치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지. 진짜 악재인 거죠.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미치겠지. 가방은 이제 누가 들어주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저는 이 지금 성비 문제로, 예, 조국 당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예,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뭐 본인이 무죄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거잖아, 그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문제, 그거 뭐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도 당에서 탈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근데 김남국은 탈당시켰잖아. 탈당하라고 니들이 겁나게 압력 넣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근데 이거는 강제 성추행이라는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걸 끌어안고 가는 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탈당 조치하고, 예, 본인이 결백을 밝힌 이후에, 예, 지금 송영길 대표님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돈봉투 사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당시에 억울했지만 스스로 당을 떠났어. 그리고 지금도 그죠? 예, 그 광야에서 지금도 아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복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비서관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의 경우나 김남국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지금 장경태가 탈당을 안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송영길하고 김남국만 바본가? 그때 사례가 있는데 판례가 있는데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이며 장경태를 품어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다가 예 그게 터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조국당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조국당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비위 대충 뭉개고 덮고 가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은 거잖아. 예? 완전히 당이 박살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뭐 정청래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경태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응? 본인이 어떻게 할지. 탈당 기자회견 해야 돼요. 해서 당에 부담 주기 싫다. 내가 결백을 입증하고 당당하게 당에 돌아오겠다. 아직 뭐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굽니까 그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 했던 이춘석 의원도 얼마 전에 바로 탈당했잖아요. 중도 보수님 최평님 최민희도 탈당했어야 합니다. 최민희도 제명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대충 똥 싸고 뭉개고 넘어가는. 지금 보세요. 정청래 사단 사고 안 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정청래 본인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청래파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수준을 보세요. 최민희 사고 쳐. 김병주 사고 쳐. 김병주 캄보디아에서 쇼하다 걸려. 이번에는 장경태까지 사고 쳐. 계속 사고를 치잖아. 왜? D급 리더의 밑에는 패급만 모이게 돼 있는 거야. 패급만 모이게 돼 있는 거야. D급 리더 밑에는 패급이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 밑에 정청래보다 똑똑한 사람이 정청래 밑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정청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줄 잘 서가지고 정청래 밑에 당대표 밑에 그냥 줄이나 잘 서가지고 아분화하고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한 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 서영교. 서영교도 얼마 전에 본인은 뭐 정치 공작이래. 나는 그거 웃겨 죽겠어요. 밥을 안 먹으면 되지 무슨 공작이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 이게 어떻게 공작이 돼. 거기에 쿠팡 임원이 밥을 같이 먹은 건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야? 쿠팡 임원이 서영교랑 밥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쿠팡 임원인지 몰랐다라면은 그거는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한 거지. 비리는 아닐지언정 부주의해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알고 갔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비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아니 본인이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벌어질 일인 거예요.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벌어질 일을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막 공작을 했다. 공작을.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라 보좌관하고 공작을 했대요. 그러면 서영교 몰래 거기다 쿠팡 임원을 서영교 밥 먹는데 보내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서영교를 보내버리자 이런 거예요? 변협 회장한테 얘기해갖고 서영교랑 밥을 먹어줘. 거기에 꼭 쿠팡 임원을 데려가. 그래갖고 서영교를 이번에 날려버려. 뭐 이런 게 공작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알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알고 한 것 같진 않은데 본인이 부주의한 거예요. 무능한 거야. 그걸 가지고 무슨 공작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능한데 양심도 없는 거야. 무능한데 양심도 없는 경우인 거예요 서영교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정청래하고 뭔가 호흡을 맞추는 사람들 수준이 어떤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거는 정청래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엉망진창인 거예요.